확실히 시그널은 지금 나왔구나. 그리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더 많은 개수를 사업성이 좋게끔 해주려고 하는구나. 처음에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한데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심장 뛰면서 봤어요. 분명히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하게 또 보도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앞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1월달 초에 발표된 그 내용에 대한 풀이 해설을 해드렸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또 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자료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저희가 원하던 방향들은 3월달쯤에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주택 공급, 건설 경기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나온 대책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SNS 정보들을 보다 보면 와 너무 좋은 조건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자료화면 함께 보시면서 핵심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많은 보도 자료 내용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이게 건축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고요.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 공급 확대한다. 요런 내용이었고요. 쭉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되나? 세부 대응 방향, 기대 효과, 추진 방향, 요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핵심은 도심 공급 확대하고요. 패스트 트랙 하겠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맨날 나왔던 얘기죠. 사실 이제 요 패턴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나왔던 내용인데, 건설 경기 활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중에 우리가 굿모닝 경매, 그러니까 부동산 을 투자하는 분들 그리고 실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 포커스 두 가지만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만 이렇게 보실게요. 요겁니다. 재건축 패스트 트랙 절차 해가지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나왔습니다. 이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자 요거를 없애준다 그랬어요. 근데 요게 사실은 안전진단을 넣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거를 넣는 것도 비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1억에서 3억, 5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는 했다가 괜히 떨어질까봐 애매하게 이게 조직 구성도 안 되면 이거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협조가 안 되면 또 이것조차 추진하기도 힘들었는데 이걸 없앤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건데 완전 없앤 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안전진단을 원래는 이게 통과가 돼야 그 다음 행위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행위를 진행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조합 신청이라든지 조합 설립을 위에 나온 여기 세 가지 있죠? 원래 입안을 제한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이후에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처음부터 같이 함께 병행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개선이 된다 그러면 진짜 속도는 반드시 빨라질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이거 30년 된 아파트 이 짝 저 짝에 있는 물건들 나쁘지 않겠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은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완화해주고 빨리 진행하겠다 내용들이 있는데 글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만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내용 별로 없는 것 같고요. 1기 신도시와 관련 2030년까지 착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 선거용으로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30년 된 이짝저짝 아파트들 물건을 위주로 좀 보시면서 꼭 1기 신도시가 아니어도 1기 신도시의 기왕이 있으면서 또 엮근처면 더욱더 좋겠죠. 자 플러스 기왕이면 중공업 지역에 있는 물건이면 또 좋겠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아예 제가 이벤트에 쪽집게 과외식으로 강의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낙찰을 받아두고 전세 세팅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 가격이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갭 상향을 맛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렇게 재건축까지 추진이 된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일단 요거에 대한 거를 보면서 확실히 시그널은 지금 나왔구나. 이제 노후도고 뭐고 공급 물량을 위해서 30년 이상 된 것들은 웬만하면 재건축하게 해주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더 많은 개수를 사업성이 좋게끔 지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 지금 공급 물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울의 이런 물건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 처음에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소형주택 활용도 재고 해가지고 제가 심장 뛰면서 봤어요. 1번 구입 부담 경감 해서 나왔어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제외잖아요. 오피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뭐 다세대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이런 게 60제곱미터 이하가 많잖아요. 빌라가 59제곱미터만 돼도 굉장히 넓은 거 알죠, 여러분? 이게 전용 평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야. 와, 그리고 수도권 6억, 지방은 3억이래.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한데,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빌라들이 막 거래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또 이제 부양되는 거고, 그 전에 눌려 있었던 전세가도 이제 살아나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이제 비주택들도 다 같이 다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소형 신축주택이래요. 앞으로 2년 동안 준공된 거. 착공은 뭐예요? 공사가 시작된 거. 준공은 완료된 거. 완료되고서 신고하는 거. 그러니까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어가지고 분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 지니까, 분양 물량이 지금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지금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럼 기존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고금리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게 허그에서 보증 비율을 140에서 126%로 낮추는 바람에 기존의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제책은 사실 없고, 그냥 건축하시는 분들, 뭐 디벨롭 하시는 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디벨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거는요, 6억에 내놔도 빌라가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59제곱미터짜리 다세대 빌라 방 3개 화장실 2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6억에 팔면은 건축비 오른 거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무원 경매 식구들 입장에선 업자보다는 개인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과연 도움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의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6억으로 분양할 수 있는 물건들을 지을 거예요. 땅을 많이 갖고들 있어요. 근데 지어봤자 분양이 안 될 걸 아니까 못 짓고 있었거든요. 이런 지금 자구책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진단 말이에요. 얼마에 분양할까요? 이젠 6억 시대가 왔다니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빌라에 6억 시대가 왔어.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억, 3억밖에 안 하는 빌라야. 근데 7년 됐고 8년 됐고 10년 됐어요. 새 빌라를 만약에 6억에 사요. 그럼 여러분 빌라는 2억, 3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금액만큼 사람들이 이제 6억에 대한 인식이 인정이 되면서 밑에 너무 가격이 낮아 있던 빌라마저도 끌고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경기권에 있는 빌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서울권에 있는 빌라 위주로, 그것도 기왕이면 한강변 근처에 있는 빌라면 더 좋고요. 노량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아직 뭐 2억대 빌라도 있단 말이에요. 저기 개발 안 되는데, 노들역 근처에. 역 근처면 또 더 좋고, 역 근처 아니어도 나쁘지 않아요. 서울이니까. 서울은 뭐라 그랬어요?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30년 후가 됐든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빨리 지면 그 정도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양이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6억이 인정돼 버리면 끌고 간다는 얘기지. 서울에 있는 빌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얘기 듣고 움츠러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6억까지 아파트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종부세라든지 그 기준을 6억으로 잡았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렇게 높게 잡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정부 때 어떻게 됐어요? 9억까지 잡았잖아요. 9억까지. 그게 이제 아파트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부도 왜 6억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뻔히 건축비 다 올라가지고 그 비용 이하로 질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4억 5천 정도, 5억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6억이 분양해야지 뭐 얼마에 분양해요? 분양팀한테도 건당 1,000만 원씩은 또 수수료 줘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었던 너무 오래된 거는 말고 그래도 10년 정도 된 것들, 그런 물건들은 지금 이런 물건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애매하게 2, 3억대 있는 물건들은 견인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왜 분양될까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상저시, 주택수 제외한 되잖아요. 산다니까요. 다주택자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인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방송을 초보자분들도 보기 때문에 지금 주제가 좀 두세 번 반복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굿모닝 경매식구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 세상이 앞으로 이런 변화가 올 거구나. 아,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포인트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건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과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3월달 취등록세와 관련한 것도 좀 건드려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거래가 뭐 활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어저께 나온 보도자료의 내용에서 핵심은 이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분위기가 이렇게 심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아침 방송에서 몇 개월 전에 우리 회원님 물건, 요 물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용기 있게 우리 회원님이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물건들을 빌라 사가지고 만약 재개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여러분? 뭐 신속통합기획 지역에, 모아타운 지역에 빌라 낙찰 받아가지고 뭐 아니면 빌라 일반 거래로 매입해가지고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30년 연한 아파트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그게 5년 후에 될지, 솔직히 7년 후에 완공이 될지, 10년 후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완전히 지어져야 내 자산의 가치가 완전히 느는 거를 그때서야 경험하게 될 텐데요. 대부분 투자하는 돈이 여러분 전 재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일부분의 돈이라면 그런 거 30년 아파트 이런 거 하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예요. 뭐 그리고 다른 돈으로 또 경매로 또 계속 투자해 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전 재산이라면 과연 사두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럼 무슨 투자가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투자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제발 진행되게 하소서, 오르게 하소서. 비나이다 투자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우리 회원님처럼 보세요. 임차인 분이 이제 입찰 들어오고 했던 거, 이소토리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낙찰 받은 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3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왜 그랬는 줄 알아요? 당해세 조세를 알아보고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역근처였거든요, 또. 이거 어저께 우리 회원님도 상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얘기를 또 했는데 2억 151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10월 16일 날 잔금을 납부했고요. 한 달 정도 걸렸나? 명도를 하고 일주일 만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2억 4,300만 원인가? 2억 4천 초반대에 팔았어요. 매도했어요. 우리 회원님은 매매 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취등록세 빼고 못 빼고 세율 교관을 접목시켜가지고 양도세는 15%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대 순수익이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 이 회원님 나이가 32살인가 그렇거든요. 회원님이 요 근처로 이사 왔대요. 요 근처로. 저희 사무실 근처로. 왜요? 그랬더니 멘토님 정말로 이게 말로만 들었지 내가 이게 가능한 건지 몰랐어요. 제가 어디 가서 3천만 원을 목돈으로 보너스를 받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자신 있고요. 10개 물건이 나오니까 진짜 8개는 알려주신 대로 다 알아내겠더라고요. 저 자신 있고요. 멘토님 제가 2년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의에 찬 이야기로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나중에 우리 굿모닝 경매가 한뚝배기 하실래 출연해가지고 좋은 기운을 좀 전달해달라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여러분 경매시장, 공매시장은 이런 곳입니다. 정부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어떤 유튜브들은 또 빌라만 얘기하는 사람, 어떤 유튜브는 아파트만 얘기하는, 어떤 분은 재건축만 얘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빌라 하나씩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주고 너무 좋은 정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여니까 오라고 할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빠른 건 이거라는 거지. 지금 몇 개월 만에 3천만 원, 이 물건이니까 3천만 원 버는 거지 5천만 원도 벌고 8천만 원도 벌고 1억도 벌잖아요. 그동안 제가 4년 가까이 아침 방송하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전 고민도 안 하고 공매를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맨날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언제나 우리는 아무 때나 조정을 받을 때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경매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연사 오늘 또 외쳐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래서 이게 치고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빠른 길이 있는데, 나만 조금 정신 차리고, 나만 조금 노력하면, 여러분, 놀이터입니다. 놀이터로 오세요. 백화점에서 쇼핑하지 말고 아울렛 시장에서 같은 물건 저렴하게 구입하십시오. 보도자료 내용 중요하지만 진짜 별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건설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차장과 관련해서 기존보다도 좀 덜 지어도 되고 뭐 3.5대 역할을 한 대만으로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이게 핵심입니다. 팩트 체크하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경매 공매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나누면서
마무리 볼게요. 잠시만요. 네, 부프로님, 저도 전주 엊그제 낙찰받았는데 부동산에서 팔라고 연락 왔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부프로님. 잘 돼불었어. 잘 돼불었어. 네, 다된다님, 멘토님 어제 오전에 상담받고 조언대로 채권 출심회사 계약했어요. 15년 베테랑 신용사님이 페이퍼 컴퍼니 느낌이라 재산 조사 의미 없다고 법인 실체가 있어야 한대서 혼자 남양주까지 가서 실체 보고 재산 조사 의뢰했네요. 탐정놀이하고 의미 있는 하루였네요. 다단다님이 어저께 상담 왔다 가셨는데 이거를 또 속아가지고 잘못 계약했어요. 이제 저희하고 인연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모를 때 잘못 투자해가지고 법인하고 무슨 계약을 했는데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넣었는데 그거를 지으면은 분양 주겠다. 그리고 약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제 이걸 분양한 거였어요. 신축 빌라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쪽에서 PF 대출 일으켜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안 진 거야, 이거를. 안 진 거야. 그러면은 안 지게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배째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채권 출심 업체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보통 이제 몇십만 원 정도면 추진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의 재산 다 조회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죠? 네, 어쨌든 계속 진행되는 거 얘기해 주세요, 회원님. 네, 화이팅 하시고. 아이돈이 고민하지 마. 예, 또 이효리가 왔다 가셨군요. 네, 머리 셔터일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머리 셔터일이라고 하셨어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예, 노르이터라는 말만 들으면 심쿵해요. 유유진님. 예, 그럼요.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젊은 청년이 보여줬잖아요, 지금. 실행력 중요하다는 말씀, 뚜뚜밥주기님.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또 인사를 나누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항상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정가변님, 영상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구초이신님 반갑습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압류는요, 이제 완벽하게 본 압류로 확정 판결이 난 거고요. 가압류는 압류하기 전에 사전 절차죠. 미리 압류를 하기 전에 사전 가압류를 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질문들은 토요일 날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니까, 예,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갈마골 식당님 이따 봐요 해주셨네요. 맞아요. 오늘 수업 있는 날이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